안녕하세요. 공포특급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무서운 이야기, 인적이 드문 고속도로에서. 한겨울이었어.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인천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날 이후로 나는 확실히 알게 됐어. 귀신보다 무서운 건 결국 사람이라는 걸.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어. 오랫동안 만나왔던 여자친구와 완전히 끝난 날이었거든. 흔히들 그러잖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원래 나는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 일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가게 됐어.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지. 근데 반년쯤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니까 서로 점점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라.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한테 연락이 왔어.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 나는 일을 마치자마자 초저녁부터 차를 몰고 인천으로 올라갔어. 운전하는 내내 분노가 가라앉질 않더라. 차 안에서 계속 다짐했어. 이건 끝이다. 오늘 완전히 끝내고 온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끙끙 앓느니 직접 얼굴 보고 깔끔하게 끝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인천에 도착한 건 거의 자정이 다 돼서였어. 우리는 한참을 얘기했어. 근데 그 여자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오히려 나를 탓하더라. 자기한테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느니, 외롭게 만든 건 나였다느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뭔가 뚝 끊어졌어. 남자가 여자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될 짓. 맞아. 나는 홧김에 그 여자 얼굴에 손을 댔어. 그때는 솔직히 별 생각이 없었어. 어차피 다시는 볼 생각도 없었고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했거든. 오히려 속이 조금 후련하기까지 했어.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새벽 늦은 시간이더라. 다음날도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차에 올라탔어. 그리고 곧장 부산으로 향했지. 고속도로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 가로등도 거의 없고 지나가는 차도 없고 새벽 공기는 살을 베듯 차가웠어. 그 텅 빈 도로 위에서 나는 혼자 계속 중얼거렸어. 그 여자한테 하고 싶었던 말, 참았던 말, 끝내 하지 못했던 말들을 차 안에서 전부 토해내고 있었어. 그때였어. 계기판에서 노란불 하나가 반짝이더라. 기름 경고등이었어. 부산에서 인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길이었으니 기름이 떨어지는 게 당연했겠지. 그래도 나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 방금 불이 들어온 거니까 다음 휴게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렇게 나는 가로등도 없고 차도 없고 이제는 여자친구도 없는 그 고속도로를 혼자 달리고 있었어. 얼마 지나지 않아 휴게소 하나가 보였어. 새벽이라 그런지 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었어. 군데군데 승용차 몇 대, 그리고 외곽 쪽에 대형 화물차 몇 대가 세워져 있을 뿐이었어. 아마 졸음이 와서 잠깐 눈 붙이러 들어온 사람들이겠지? 나는 먼저 화장실부터 가야겠다고 생각했어. 보통 주유소는 휴게소 출구 쪽에 있으니까 화장실부터 들렀다가 기름을 넣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시동도 끄지 않은 채 화장실 앞쪽으로 차를 대고 급하게 안으로 들어갔어.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아까는 없던 남자 둘이 화장실 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 둘 다 체격이 꽤 컸어.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내 손목을 턱 붙잡았어. 그리고 강한 사투리로 뭔가 말을 걸기 시작했어. 자기들이 건강식품을 파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떨이로 넘기겠다는 거야. 싸게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보통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을 거야. 그런데 그 남자들 인상이 솔직히 말해서 평범하지 않았어. 말투도, 눈빛도, 풍기는 분위기도 딱 조폭 같았어. 나는 괜히 자극하고 싶지 않아서 집에 어르신도 없다고 필요 없다고 최대한 좋게 거절했어. 그런데 그 다음이 이상했어. 그 남자가 갑자기 말없이 나를 멍하니 쳐다보더라. 그러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어. 그럼 공짜로 줄 테니까 저기 가서 가져가라. 그러면서 어딘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 나는 그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겼어. 그리고 그 순간 몸이 굳어버렸어. 언제 세워놨는지 내 차 바로 옆에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어. 방향도 이상했어. 마치 일부러 막아놓은 것처럼 거꾸로 세워져 있었거든. 트럭 뒤쪽에는 냉동 탑차를 흉내낸 것 같은 작은 컨테이너가 실려 있었어. 그 컨테이너 문은 살짝 벌어져 있었고 그걸 보는 순간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쳤어.
인신매매 수법. 빈 컨테이너 안에 물건이 있다고 속여서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뒤에서 밀어넣고 쇠문을 닫아버린다는 이야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쭉 흘렀어. 근데 나는 티를 낼 수 없었어. 무서워하는 걸 들키면 그 순간 끝일 것 같았거든. 그래서 최대한 태연한 척했어. 아,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천천히 차 쪽으로 걸어갔어. 걸음이 점점 빨라졌어. 뒤에서 그 남자들이 나를 향해 욕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 차에 타기 직전 나는 무심코 컨테이너 문틈을 슬쩍 봤어. 안은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근데 이상하게 알 수 있었어. 저 안에는 건강식품 같은 거 절대 없다는 걸. 나는 운전석에 앉자마자 정신없이 휴게소를 빠져나왔어. 휴게소 불빛이 뒤로 사라지고 나서야 턱끝에 맺혀있던 식은땀을 닦아냈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손도 덜덜 떨렸어. 하필이면 고속도로에는 차 한 대 보이지 않았어. 나는 룸미러를 계속 봤어. 혹시 누가 따라오고 있지는 않은지, 그 트럭이 뒤에 붙지는 않았는지. 그런데 그때 문득 더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어. 나는 휴게소에서 시동도 끄지 않고 차 문도 잠그지 않은 채 화장실로 뛰어갔었어. 그리고 내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그 트럭은 이미 내 차 옆에 서 있었지. 그 남자 둘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나를 제압할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도 굳이 나를 컨테이너 쪽으로 유도하려고 했어. 왜였을까? 혹시 내 차 뒷좌석에 누가 이미 타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목이 바짝 말랐어. 마른 침을 삼키다가 사례가 들릴 정도였어. 고개를 돌려 확인할 자신은 없었어. 그래서 나는 일부러 자연스러운 척, 뭔가 찾는 척 하면서 오른손을 천천히 뒷좌석 쪽으로 넘겼어. 손끝으로 시트를 더듬었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만약 그때 손바닥에 낯선 사람이 온기라도 닿았다면 나는 그대로 기절했을 거야. 다행히 차 안은 차가웠어. 나는 한겨울에도 히터를 잘 틀지 않았거든. 손끝에 닿는 건 차가운 시트뿐이었어. 싸늘한 공기, 아주 싸늘한 기운.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 속도를 내려고 엑셀을 밟았는데 차가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거야. 그제야 떠올랐어. 아, 기름. 휴게소에 들렀으면서 기름을 넣지 않고 그냥 나온 거야. 나는 급하게 내비게이션을 확인했어. 다음 휴게소까지는 말도 안 되게 멀었어. 그 순간 정말 멘탈이 무너졌어. 나는 비상등을 켜고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웠어.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기름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검색하기 시작했어. 그때였어. 왼쪽 사이드미러에 멀리서 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게 보였어.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차인 줄 알았어. 그 차는 내 옆을 빠르게 지나가는 듯 하더니 갑자기 앞쪽에서 급정거했어. 나는 숨을 멈췄어. 설마 아니겠지? 그런데 맞았어. 그 트럭이었어. 휴게소에서 봤던 내 차 옆에 세워져 있던 그 트럭. 확신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어. 나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어. 전조등, 비상등, 시동도 껐어. 그 구간에는 가로등 하나 없었어. 불빛이 꺼지자마자 주변은 완전히 암흑이 됐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새까매졌어. 그런데 그 트럭은 갓길에서 비상등을 켠 채 천천히 후진하기 시작했어. 내가 있는 쪽으로. 아주 천천히. 그 순간 숨이 막혔어. 도망쳐야 한다. 지금 이건 장난이 아니다. 나는 진짜로 죽을 수도 있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 다행히 그 트럭이 나를 지나쳐서 멈춘 위치가 내 차와 꽤 떨어져 있었어. 나는 바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 차 문을 잠그고 가드레일을 넘어 그대로 풀밭 안쪽으로 몸을 던졌어. 차가운 풀과 흙이 옷에 묻었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 나는 숨을 죽인 채 최대한 몸을 낮췄어. 그리고 저 정도 거리면 절대 나를 못 볼 거라고 생각되는 곳까지 기어갔어. 그 상태로 지켜봤어. 무서웠지만 도대체 저놈들이 뭘 하려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잠시 후 트럭이 내 차 바로 앞까지 후진해왔어. 운전석과 조수석 문이 동시에 열렸어. 남자 둘이 내렸어.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아까 화장실 앞에 있었던 그 남자였어. 그런데 조수석에서 내린 남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 그 순간 소름이 또 돋았어. 아까는 2명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놈이 하나 더 있는 거야. 그 둘은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더니 내 차를 에워쌌어. 한 명은 운전석 쪽으로, 다른 한 명은 조수석 쪽으로 갔어. 그리고 차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거리가 있어서 잘 들리지는 않았어. 나는 풀숲에 엎드린 채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어.
만약 내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면, 만약 겁먹은 채 없는 척하고 있었다면, 그 생각을 하니까 온몸이 얼어붙었어. 그놈들은 차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차를 강하게 흔들기 시작했어.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창문을 두드리고 안쪽을 확인하려고 계속 얼굴을 들이밀었어. 내 차는 썬팅이 좀 진한 편이었어. 게다가 주변이 워낙 어두웠으니까 안이 잘 보이지 않았을 거야. 그러다 한 남자가 뒷좌석으로 이동했어. 그리고 양손과 얼굴을 창문에 바짝 붙이고 안쪽을 뚫어져라 들여다보기 시작했어.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 그 남자가 갑자기 뒤로 벌러덩 넘어졌어. 마치 안에서 뭔가를 본 사람처럼. 그러더니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몸을 일으키고 미친듯이 자기들 트럭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어. 같이 있던 남자도 당황해서 그 뒤를 따라 뛰었어. 잠시 후 트럭은 굉음을 내며 출발했고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 고속도로에는 다시 정적만 남았어.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 정말로 떠난 건지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닌지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어. 확실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천천히 풀숲에서 나왔어. 그리고 조심조심 내 차로 다가갔어. 운전석 문을 열고 재빠르게 안으로 들어갔어.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 나는 숨을 고른 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 그놈들이 대체 뭘 봤길래 그렇게 기겁하고 도망쳤는지 확인해야 했거든. 뒷좌석을 보는 순간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 그리고 그제야 알 것 같았어. 왜 그놈들이 그렇게 놀랐는지. 내가 잠깐 깜박하고 있었거든. 뒷좌석에는 피와 먼지로 범벅이 된 여자친구의 싸늘한 시체가 누워 있었어. 나는 나도 모르게 작게 웃음이 새어나왔어. 차마 감지 못한 그녀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떠 있었어. 마치 아직도 나를 원망하듯이. 그렇게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